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즐기며 받아 쓰는 시창작품 2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만 2강, 3강까지 제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2강은 뭐 크게 할 얘기가 많지 않으니까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여러분 뭐 다 시를 쓰시는 분들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참 시라는 게 저도 이제 1집을 냈고 2집을 할 만큼 또 생겼는데 이 시라는 게 참 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쓸수록. 그렇죠? 시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생각하죠. 보세요. 내가 시라고 생각하면 시다라고 나왔죠. 예. 그렇죠? 이게 내가 근데 시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묻는데요. 저도 시를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로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가 되냐? 그러니까 시라고 생각하면 시예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성창경 시인이 있어요. 성창경. 이 시인의 시 중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실제예요. 이분은 술인데 여기다 술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제목이 술인데 시가 술이에요. 그 끝이에요. 이게 시라고 할 수 있나? 이게? 근데 되게 유명 여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38페이지 펴보세요. 38페이지 펴보세요. 38페이지 펴면 바로 나와요. 여기 나오죠. 구 이렇게 해놓고 술하고 성창경 나왔죠. 바로 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양력,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창 이건 이제 프로필이죠. 프로필 맞죠? 1956년에 가지고 뭐 등단했고 나왔잖아요. 이게 프로필이에요. 참 어렵죠. 아니 어떤 사람 느낌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서울 올림픽공원에 한번 간 적 있어요. 근데 갔는데 진짜 이 농담 진짜로 철근이죠. 철근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철근. 여기 이제 밑에 기둥 돌기둥 있고 철근 하나 딱 세워. 이 뭔가에서 딱 봤는데 자화상이었어요. 자화상. 근데 그 작가는 까먹었는데 좀 유명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철근 하나 갖다 놓고 이러면 이게 좀 정신 이상한 게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시가 된다니까. 이해 가세요? 근데 이건 좀 사람을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술 성창경 이렇게 나왔지만, 이 중간에 많이 비어있는 게 있잖아요. 비어있는 게 거기다 써보세요. 비어있는 것은 상상 가능한 공간이라고. 비어있는 곳은.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것은 상상 가능한 공간이에요. 술 하면 막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특히 200의 시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시를 많이 쓰잖아요. 장진주라는 시를 보면 회수 이름 300배, 한 모름지기 한 번 마실 때는 300잔의 술을 마셔야 되고, 그렇죠? 그 내가 술을 한번 이렇게 마셔서 단원장치 불원성, 내가 단지 원하는 것은 길게 취해서 이 더러운 세상을 깨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200의 시 같은 데 보면 술과 관련된 게 되게 많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혹시 아세요? 이런 시를 뭐라고 술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를 밀핵시라고 합니다. 밀핵시. 그러니까 밀핵시라는 건 뭐냐면 핵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핵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창경 시인의 시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린 밀핵시가 37쪽부터 제가 강의할 때 다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37쪽에 성창경 시인은 이런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한 글자로 이루어진 시를 밀핵시 나오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나오죠. 밀핵시라고 했는데 술이라는 제목 옆에 이름을 쓰고 내용을 술이라는 글자 한자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어있는 공간은 뭐라고요? 상상 가능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까요? 제가 38쪽에 그 인용 밑에 볼게요. 다음 시 몇 수를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시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건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
너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금원이 아니다. 시란 놀이다. 시를 쓰면 즐겁고 신이 나야 되죠. 여러분들 시를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내가 정말 즐거운 어떻게 놀이 아닙니까? 한 뭐 25행 뭐 길게는 30행 정도 내외로 써가지고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뭐 두 줄짜리 시도 있잖아요. 두 줄짜리. 두 줄짜리 시도 있고 한 줄짜리 시도 있어요. 그 이회수 시인의 제가 이제 이회수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 작가님의 지렁이 있어요. 지렁이. 이회수 작가의 지렁이라는 시가 한 줄짜리 시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회수 작가의 지렁이. 예? 길다? 지렁이가 길다. 길다. 이게 아니고 저 써보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닙니까? 이 끝이에요. 이게 시 한 줄짜리 시라니까. 우리가 지렁이 어때? 막 밟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지렁이도 밟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렁이가 지나가면 그냥 막 밟아요 막. 그런 경우 뭐또 우리 같은 사람 안 밟아요. 아니가 안 밟아도 이게 밟힐 경우도 어떻게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아니 뭐 꼭 안 밟는다고 하더라도 밟힐 수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밟혔는데 보면 지렁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지렁이 시가 이거라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 했단 말입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시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시라는 건 참 놀이에요 놀이. 뭐 한 줄에서 많게는 30편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놀이 있고요. 거기 이제 39페이지에 보면 맹구의 구구단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맹구의 이게 이런 거는 맹구의 구구단은 거기다 좀 필기 좀 하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맹구의 구구단이다. 기상천외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기상천외하게 여기 맹구의 구구단 있죠? 39쪽 거기다 필기하시라고. 맹구의 졸시, 맹구의 구구단 옆에 기상천외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가 된다? 시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쭉 나왔지만 이걸 다 할 필요 없지만 구사일생, 구사일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9번 죽어서 한 번 산다. 그러니까 모친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이기고 나서 이런 거잖아. 구사일생이 한자 그 제일 마지막 줄에 구사일생 있잖아요. 9 곱하기 3은 일생. 그러니까 그거 한자로 써보세요. 구사일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9 곱하기 4라고 쓴 거예요. 는 일생 이렇게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구사일생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사 있죠. 육사생도 6 곱하기 4니까 육사는 생도. 육사 있죠. 육사 해서 공사할 때 이런 식으로 28 청춘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단수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이사짐 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를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시라는 건 정말 다양한 게 시가 됩니다. 다양한 것들이 시가. 여러분 그 이상의 시 같은 거 보면 이상의 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진짜 이런 게 있어요. 1, 2, 3, 4, 5, 6, 7, 8, 9, 뭐 9, 8, 7, 6 이거 진짜 3, 2, 1 뭐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뭐 1, 2, 3, 4, 5, 6, 7, 8, 9 이상 시가 독특하잖아요. 9, 8, 7, 6, 5, 4, 3, 2 이런 시가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산이 가면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면 오르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을 형성한 거예요. 길을. 우리가 가는 길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길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형상화 시켰다니까. 이상이라는 시인이 쓴 시에 보면. 정말 시라는 건 여러분이 꼭 이렇게 서정적으로 쓰기만 하고 이런 것만 시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와.
네.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진짜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지만 다른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본부가 이렇게 적으면 장난치지 마세요 이럴 거 예, 그럴 수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사위원- 이게 자화상이라고. 그러면은 장난치지 말아요. 맞아, 맞아. 심사위원이 딱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술을 우리가 술을 이렇게 써봐. 진짜 이게 뭐 장난합니까 이러지. 근데 이분은 하여튼 유명해져야 돼요. 유명해야 어쩔 수 없죠. 써놔도 그렇죠. 인정을 해. 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오리들의 계산법이라는 시 같은 것도 보세요. 이렇게 오리 플러스 오리 플러스 오리 플러스 오리는 사랑의 오리. 오리란 말 있죠, 오리. 예. 올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리 플러스 오리는 행복의 오리. 그러니까 오리가 똑같은 오리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이 말장난 보세요. 뒤에 가서 좀 강의해드릴 거예요. 이걸 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펀. 이걸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고요. 자, 써볼까요? 지금 사랑이 오리였죠, 오리. 그 오리에다 쓰시면 돼요. 행복의 오리. 언어 유희. 이걸 이제 좀 유명한 말로 하면 묘사 심상법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제가 강의해드릴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아,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빵을 먹었더니 배가 빵빵해졌다. 이 묘사 심상법. 이해가요? 예산에 가려면 뭐 해야 돼? 예산을 세워야 돼. 잘하시네.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돼.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쓸 때 저는 이런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묘사 심상법.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 영문학 이렇게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 말장난이라고 하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우리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비어드 이러면 턱수염이거든요. 비얼드란 말 이게 턱수염 비얼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 외울 때 턱수염은 어때요? 비어도 난다. 면도하다가 비어도 나야 안 나. 알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를 쓸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시를 쓴 경우가 있어요. 제가 1집, 시집에도 이런 걸 한번 쓴 게 있고, 저는 이거는 저밖에 못하지. 저처럼 영어를 전공하지 않으면 쓸 수 없거든요. 그런 시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쓸 때 반드시 나는 서정시만 써야 된다. 뭐 그런 고정관념은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시를 쓰기 방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 권을 다 배우시면 시에 대해서 정말 다채롭게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왔죠. 이 시는 오리와 나무를 플러스하며 풀어나가는 방식의 사칙 연산 중 하나인 플러스를 하는 방식이 계산법이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나무들의 연산법이라는 시도 이렇게 뭐 사칙 연산 같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시를 써놨어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또 넘어가 볼까요? 42쪽.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정자를 가운데 두고 이제 평상을 짜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렇게 평상 같은 거 그런 세대 아니신가? 저희도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가 평상 이런 거 이 나무를 되게 잘 하셔서 목수처럼 그래가지고 평상을 짜놓으셔가지고 포도나무 밑에 이렇게 있다가 막 거기서 밥도 먹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예. 요즘은 정말 시골에 가도 평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많지 않죠. 옛날만 해도. 현대식으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옛날에만 해도 이 평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쭉 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거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되게 재밌는 게 생일 전문이라는 43페이지 보세요. 졸시 생일 전문. 여기서 이제 졸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알아두실 거는 자신이 쓴 시는 다 졸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자신이 쓴 시를 막 뭐 그래서 그 뭡니까 옥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도 원고 보낼 때 옥고를 보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졸고를 보냅니다 이러지 않나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기가 옥고를 보낸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옥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시를 뭐랄까 여기서 졸시라고 써야지 뭐 옥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졸시니까 이 사람 되게 시 못 썼나 보다 이게 아니고 참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의옥 씨들은 졸시라고 돼 있네. 예, 자기가 쓴 시는 다 졸시라고. 졸시라고. 여기 보면 내일을 보세요. 이 시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위에 책을 올려놓았더니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찍혔다. 여러분 스마트폰 위에 책 올려놓으면 이게 눌려가지고 우리는 가끔 키보드를 잘못 누를 때가 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써놓은 거고 요게 이제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시 쓰신 분이 주무신 거예요. 스마트폰 위에 책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찍힌 거예요. 지가 멋대로. 네, 그걸 그대로 옮겨서. 옮겨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위에다가 근데 이것만 쓰면 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린 가끔 키보드를 잘못 누를 때가 있다. 그 밑에 뭐라고 넣었어요? 나는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날 밤 아버지가 엄마를 잘못 눌렀는지도 모른다는 원망을 했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암호 같은 날들이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사무실에서 우연히 스마트폰에 책을 올려놓다가 이렇게 이제 암호 같은 문자들이 찍혔고 이런 삶의 암호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삶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삶이란 삶. 이게 왜 삶이냐? 이거 써놨죠? 삶이라는 건 뭐라고 써? 살다 플러스 사람의 합성을 해요. 사람이 사는 게 삶이에요. 맞죠? 삶이라고 하는 게 살다 플러스 사람의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도 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 아니에요. 시라는 거예요. 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자 넘겨보세요. 44페이지. 44페이지. 자 44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위에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자 위에서 한 7줄 정도 좀 내려가서 볼게요. 즉 44페이지에 꽃이 피는 이치, 바람이 불 때의 설렘 같은 별 문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시에서 풀어나갈 문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요. 여러분 그 설렘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설렘. 여러분 그 빈과류 중에 설레임이라고 있죠. 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설렘이 맞는 말이에요. 설렘.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그 다음에 노사연 가수가 부른 노래 바람이 있죠. 바람. 이 틀린 말인가 아세요? 이 바람이 맞아요. 바람. 바람이 불어오는 윈드. 바람도 있지. 바람이고요. 내가 뭔가를 바란다는 것도 바람이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라니까. 이게 맞아요. 이런 오뚜기가 보세요. 오뚜기. 이게 맞는 거 같죠? 오뚜기가 맞아요. 이거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게 우리말인데 되게 우리말이 최근에 문법 이런 것들도 막 바꾸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안 바뀌었어요. 설렘이나 바람이나 오뚜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만 할 이야기도 끝도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참고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책으로 와서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꽃이나 아기를 아름답게 느끼는 마음이지 빌딩이나 비싼 외제 승용차를 가져서 우쭐대고 싶은 감정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강남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의 어떤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시를 쓰면서 정말 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허시조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혀가 짧은 사람이에요. 혀가 짧은 사람. 여기 보세요. 혀 짧은 사람과 다리 긴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다이가 짜이브 시야 뭐 사야마구 다이가 기 뭐 사야미 이렇게 막 써놨잖아. 그러니까 혀 짧은 사람과 혀 짧은 사람은 말해도 잘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뭐 무슨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시를 쓴 거예요. 뭐 이걸 뭐 여러분이 해석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런 것도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45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왔죠. 나는 허씨와 동서지간으로 산다. 이렇게 써놨죠. 동서지간. 그래서 위에 시는 혀 짧은 사람이 하는 말을 빗대서 쓴 시다. 말이 불편한 사람을 비유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쓸 때는 이렇게 혀 짧은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도 시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46페이지 볼까요? 여기 지금 개미 한 마리 해가지고 굴렁쇠 빡 나오죠. 46페이지 보면 이 시가 졸시인데 이 제목을 좀 고쳐주세요.
46페이지 졸시 굴렁쇠 시체목 졸시 그다음에 굴렁쇠라고 써놓으세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놀이시 그러니까 말놀이시라고 해요. 말놀이시. 제가 아까 여기 써놨죠. 이런 거 이제 이걸 말놀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굴렁쇠를 계속 써놨죠. 보세요. 굴렁쇠 있지 않나요? 개미 한 마리 뭐 있고 이 시는 굴렁쇠라는 시 이거 제목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는 시도 시가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쪽 보세요. 용마루 쭉 나왔죠. 기왓장 나왔죠. 참새들 집 짓고 알 낳고 새끼들 날아간다. 포르르 하고 여기 보면 처마 밑에 참새 한 쌍, 집 짓고 알 낳고 새끼 뭐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먹이 물어다 기르고 자라나 날아간다 해가지고 쭉 써놨죠. 이 기왓장 속 참새들이라는 시인데 이런 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써놓으세요. 그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시. 그 실제로 그림은 아닌데 이걸 보면 그림 같지 않나요? 여기 보면 뭡니까 이렇게 네 글자씩 되는 거는 어떤 기둥이잖아, 맞죠? 기둥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된 거는 한 줄짜리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걸 그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시. 요즘에 디카시 비슷하죠. 네, 디카시는 이제 근데 사진을 사진 찍고 가지고 그죠? 사진을 찍고 네 줄 정도로 쓰는 시가 디카시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줄짜리 시를 쓰는 거죠. 사진을 가지고 네 줄짜리 시를 쓰는 게 이제 디카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시 자체가 뭐 그림을 찍은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도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라는 건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 이제 시를 쓰실 때 기존의 관점과는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시는 여러분 거의 안 써보셨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자, 넘겨보세요. 48쪽.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오죠. 성인, 직장인, 남자, 아버지 뭐 해가 쭉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써놓고요. 두 번째 달라. 어떤 분은 가방끈이 짧아서 시를 못 쓰겠다. 또 어떤 분은 늙어서 시는 학벌이나 나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 시를 잘 쓰는, 자, 여기는 좀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 줄을 꼭 밑줄 쳐야 돼요. 어디서 밑줄 치냐면 시를 잘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부터 언어 구현입니다까지.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시는 관찰을 통한 언어 구현이며 상상을 통한 언어 구현이고 역지사지를 통한 언어 구현이며 이미지 변환을 통한 언어 구현. 그럼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조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역지사지 뭐 모르시면 없겠지만 그래도 역지사지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바꿀역자예요. 바꿀역자. 근데 이땐 땅 지자가 아니에요. 이땐 입장 지자예요. 여러분 이 지하면 땅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땅이 아니라 포지션. 이 입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각할 사람. 이제 이게 갈지자인데 이거는 이제 그것이라는 대명사 쓴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한다. 상대방의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역지사지인데 영어에서 understand가 있죠. understand. 이해하다죠. 네. 여러분 이해하다 understand 많이 들어봤어. 근데 왜 understand가 이해하다냐면 잘 몰라요. 아세요? 왜 understand? 이게 아래서 있다는 뜻이 아래서 있다. 모르셨죠? 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 검사들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일 재수 체험하는 거 알아요? 일일 재수 체험을 한다니까. 실제로 재수처럼 자기 옷을 입고 감옥에 있어. 네, 검사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재수들의 마음 이런 걸 내가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검사들이 막 구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그 마음 같은 거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해요. 실제로. 그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이런 거 understand라고. 참 영어도 되게 철학적이지 않나요? 이해하다지만 이게 아래서 있다는 뜻이 아래서. understand. 역지사지죠.
자,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고, 자,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49페이지. 그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첫째부터 볼게요. 49쪽. 자, 시 나라의 언어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시 쓰시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숙지하셔야 돼. 자, 보세요. 시 나라의 언어는 공감적 변환의 언어입니다. 먹는다를 걷는다로 변환하고, 흐른다를 노래한다로, 노래한다를 그린다로, 그린다를 새긴다로, 새긴다를 신문한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식물은 물을 먹는다. 식물은 물을 먹잖아요. 이렇게만 쓰면 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 식물은 물의 여정을 걷는다. 냇물이 흐른다. 이거보다 뭐예요? 냇물이 여름을 노래한다. 새들이 노래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새들이 아름다운 여름을 그리고 있다. 하늘이 구름을 그린다를 뭐라고 그래요? 구름이 하늘에 그날의 내 마음을 새기고 있다. 바위가 세월을 새긴다를 바위가 세월을 신문한다. 그렇게 내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애둘러서 말하기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왼쪽 게 멋있어요? 오른쪽 게 멋있어요? 오른쪽 게 훨씬 멋있죠? 그러니까 시를 쓰실 때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를 쓰실 때 보면 전혀 이런 형상화를 안 시키고 그냥 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예, 그렇게만 쓰면 그 시가 안 되고 시는 이렇게 형상화를 시켜서 좀 더 있어 보이게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50페이지 넘어가보세요. 50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객관적 상감물. 이거 객관적 상감물은 원래 T.S. 엘리어트가 말하는 말인데 영어로 이제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해요. 한번 써보세요. objective correlative. 이 강세가 이렇게 와요. objective correlative.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객관적 상관물은 쉽게 말하면 상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상징, 심볼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이 T.S. 엘리어트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제. 이 사람은 시인이면서 비평가였어요. 전통과 개인적 재능 뭐 이런 비평집도 쓰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황무지를 쓰신. 하여튼 이제 그런 객관적 상감을 통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 이런 이야기 쓸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갈대를 가지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무슨 말 이해가죠? 이렇게 쓰는 게 멋있는 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대를 이야기해. 그러다가 막 가다가 어머니 사랑으로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멋진 시간입니다. 일단 객관적 상관물 이야기하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냅킨을 만지작거리다 찾으셨죠? 삼각으로 반을 접었다. 모서리와 각이 생기고 삐죽이 고개를 치켜든 것이 모양새가 내 마음 같아 미웠다. 다시 반을 네모로 접었다. 모서리와 각이 하나씩을 더했다. 주둥이가 뾰족한 것이 삶 자체가 다각형 속에 있었다. 모퉁이를 꺾으며 돌 때마다 외롭고 고독해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부딪히고 찢기우면서 다듬어진 동그라미가 나오기까지 가슴 속에선 꺽꺽 까마귀가 울고 있었다. 이게 났죠?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이게 이제 바람 지나간 자리인데 이 시는 뭐라고 나왔어요? 추상적 이미지인 바람을 쓰기 위해서 네프킨이라는 객관적 상감을 이용해 운반한 시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거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이죠. 우리가 이 영어의 명사에 보면 명사의 5개가 뭐죠? 여러분 명사의 종류 영어에서 모르세요? 고추집 보물이에요. 고추집 보물. 이거 영어 공부하실 때 배우셨을 텐데 처음 들어보세요? 고유명사. 주상명사. 네, 주상명사. 집합명사. 네, 집합명사. 그렇죠. 아, 역시 잘하시네 물질명사. 이 고추집 보물이잖아. 이거 여기 또 고추집 보물 나오는 거예요. 그 고유명사는 뭐예요? 태양 같은 거 하나밖에 없죠.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다음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러브. 사랑이 눈에 보여요? 사랑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집합명사 패밀리 같은 거. 가족. 예. 보통명사는 책 같은 거. 물질명사는 공기. 공기가 뭐 이렇게 어떤 질량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예. 뭐를 물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그렇죠. 물질적으로. 소나기에서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고추집 본문을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추상명사라고 써놨지만 추상명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추상명사 눈에 뭐 친절 이런 거 눈에 사랑하는 행위가 눈에 보이는 거지. 또 친절한 행위가 눈에 보이는 거지. 친절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아니 아니 친절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원도 없어요. 네, 그렇죠. 생각.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이 지나간 자리라고 했지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냅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럼 냅킨 있잖아, 냅킨 우리 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 냅킨을 이렇게 사과하고 접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삶을 바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2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 이진순 오늘의 운세 이런 시도 또 있거든요. 신발을 문질러 빨면서도 박박 긁어대는 수세미 끝으로 미움의 고뇌가 깊게 밑창에 깔린다라고 하는 시가 쭉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53쪽 보세요. 좋은 시란 자 이것도 여러분 꼭 밑줄 쳐놓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시란부터 입니다까지 그죠? 좋은 시는 뭐냐? 있는 사실을 가져다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네모 쳐놓으세요. 딴청부리기 있나요? 딴청부리기라고 좋은 시.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과라는 시를 쓰기 위해서 이진순 씨는 사과 주변에 기생하는 낱말을 가져서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인들이 자주 범하는 우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 주변에 여러분 사과를 가지고 시를 쓰려면 어떻게 써요? 새콤달콤하다. 또 시다. 어때요? 달다. 또 뭐 그러지 않나요? 대구 사과 유명하잖아요. 경북 또 사과 쪼개잖아. 막 옛날에 사과 잘 쪼개면 연에다가 사고 막 사과 잘 쪼개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면 시가 물론 안 되진 않겠지만 좀 그렇게 쓰면 시가 안 되진 않지만 시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과를 쓸 때도 일진 날짜 뭐 여러 가지를 써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운세와는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운세하면 일진 뭐 귀인을 만난다 있지 않나요? 일진도 있고 귀인 있잖아요. 귀인 남산에 가서 귀인을 만날 형상입니다.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귀인 이거 귀인. 네 그렇죠. 귀인.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의 운세를 써도 딴청부리를 써. 이걸 이제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말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란 말이 있을 텐데 찾으셨나요? 53페이지에 위에서 한 12세 줄 정도 내려가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말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입니다. 낯설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오늘의 운세는 보세요. 오늘의 운세가는 심상을 이끌어가는데 일상 신발 빨면서 이게 오늘의 운세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운세인데 뭐 일진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눌러박힌 다시 52쪽 보세요. 절망의 떼꾸 이렇게 나왔죠? 두들겨라 비눗물에 녹긴 애착이 빠질 때까지 오래오래 햇볕에 널어두면 대문의 빗장은 열리고 이런 거 나오고 전혀 오늘의 운세와 관련된 게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52쪽에 나오잖아요. 52쪽에 시를 보면 이렇게 쓰는 시가 멋있는 시랍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제 안 잘하는데 조금 이렇게 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용어를 쓰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늘의 운세를 쓰면 된다니까요. 뭐 조선일보를 딱 펼쳐보니까 오늘의 운세란이 있었다. 뭐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남산에서 기인을 만날 뭐 오늘 형상이다. 오늘 남산이나 올라가 볼까? 이러면 시가 안 되진 않지만 훨씬 더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참 멋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쓸 때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딴청부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오늘의 운세에는 53쪽 보고 있어요. 오늘의 운세에 관한 시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어만 사용해서 심상을 이끌어가요. 신발을 빨면서 새로운 길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때국물 같은 내면의 도끼를 벗겨내고 자신을 오래오래 햇볕에 널어놓은 이 표현도 자신을 햇볕에다가 널어놓는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기약 없는 통증의 각피, 뿔각자에다가 이 가죽 피자잖아요.를 벗고서 운세 같은 허무맹랑한 존재에 대해서 관섭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쓰고요. 자 넘겨보세요.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완성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 책을 지으신 김순진 시인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랬대요. 선생님 이번 여름방에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대학 이제 그 공부하거나 할 때 아이들이랑 여행을 간다. 그죠? 뭐 아이들이랑 그때만 해도 아이가 없지만 배낭여행 가거나 이렇게 하지. 대학 다닐 때 나는 막 방학 때 시를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신 분 계세요? 별로 없잖아요. 또 집수리 하겠다. 또 건강이 약해서 헬스장 좀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고시원 빌려놓고 막 고시 공부처럼 시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쉽진 않죠. 이건 기억 안 되세요. 그러실까요? 뭐 그러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는. 이렇게 시라는 것도 정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기 보세요. 외국의 유명한 작가 이쪽 바로 밑에 보세요. 자신의 집에서 집필을 하면서 자신의 집필실에 매일같이 넥타이를 매고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수십 년 동안 글을 썼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라는 글을 잘 쓰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또 시집을 어때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 시 쓰려면 시집 많이 읽어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 우리가 그 구양수의 3다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서해간데. 예. 다독 많이 읽고 다작 많이 짓고 다상냥 많이 생각하라. 이게 3다거든요. 시를 잘 쓰든 뭘 하려면 많이 읽어라. 많이 써라. 많이 생각하라.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좋다고 생각하는 말 다 옛날 사람 다 해놨어요 미리. 고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옛날 사람 다 해놨다니까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독, 다작, 다상냥. 이게 구양수의 3다잖아요. 방송 8대 가잖아요. 구양수는. 당나라, 송나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8명을 뽑았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구양수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겠죠? 당나라, 송나라에 얼마나 작가들이 많습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 나라도 나와요. 예. 제일 먼저 나오고 서황식이라고. 여기 앞으로 6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하시겠어요? 퇴근한다. 9시에 출근해갖고 6시에 집필을 막 열심히 하시고. 이분 하여튼 저기 겨울 방학은 쉬면서 뭔가가 나오지. 우리가 이렇게 시를 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보통 우리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를 쓸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한테도 그래. 저한테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정말 질문을 많이 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영문학 박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맞습니다. 제가 뭐 영어 책도 막 몇 권 내고 막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문제는 또 박안서 작가라고 유명했어요. 엄마의 말뚝 쓰신 아시죠? 여름 작가. 예. 이분한테 그랬대요. 사람들이 작가님 어떻게 하면 소설 잘 쓸 수 있을까요? 박안서 작가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안서 작가님. 많이 읽어봐라. 많이 읽어보라. 써보긴 아니 써보기나 했어요. 당신 소설 한 편이나 써보기나 했어요. 실제로 그랬대요. 써보기나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 한 편 써보기나 했어요. 약간 비웃듯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설 한 편도 안 써놓고 어떻게 하면 소설 잘?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죠. 아니 당신 영어책 3권
버린 적 있어요? 저는 영어 공부할 때 막 다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 그 영어 사전 있었죠. 에센스 영어 사전, 엘리트 영어 사전. 이게 막 넘기다 보면 이게 너덜너덜해져. 그래서 버렸다니까. 그런 적 있으신 분은 들어. 아 우리는 성경책 3번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너덜너덜해지. 성경책 성경책 진짜 너덜너덜너덜. 읽어보기나 했어요? 아 또 이제 그러기 나오고 싶다. 뭐 영어는 아닙니까? 예. 어? 아니 영어 단어장 영어 사전 3권 버려본 적 있어요? 여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정정의장이 뭐 모든 단어 뭐 해보기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사업적인 걸로 그거 해봤어? 해보기나 해봤어? 했어요. 해봤어요. 네, 정정의장이. 무조건 해봤어?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아,